안녕하십니까, 소금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하는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를 말한다 라는 주제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한이 왜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가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마한, 즉 사만이 왜 인도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리전 한 편을 먼저 보면 한은 대망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4천리쯤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한이 동서가 바다로 막혀 있고 사방이 4천리, 즉 2000km가까이 되는 아주 넓은 땅이기 때문에 현재의 한반도 남부나 중국 대륙에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인도 대륙에 마한을 놓고 역사 기록을 해석해야 모든 역사 기록이 합리적으로 들어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류학계에서 추정하는 마우리아 왕조의 영토인데 이러한 마우리아 왕조의 세력 범위가 후한서나 삼국지 등에서 묘사한 마한의 세력 범위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한이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라는 근거로 고대 한국어와 인도 남부 타밀어의 유사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라는 3대 유리왕부터 이사금이라는 왕호를 사용하였습니다. 타밀어에는 미사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황제 또는 대왕을 뜻하는 단어로서 일반적인 왕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또한 신라 4대 왕의 이름은 석타세로서 그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밀어로 탈라이라는 단어는 우두머리, 머리, 꼭대기를 의미하는데 또한 타밀어로 석갈림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대장장이를 뜻하는데 지금도 타밀인 중에서 이 석갈림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석가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석타레라는 이름을 타밀어로 해석하면 석가타라이, 즉 대장장이 무리의 우두머리 왕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타레가 당시의 선진 문물이었던 금속 재련 기술을 가지고 인도로 들어와서 왕이 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아리안 스키타이족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드라비 가족을 몰아내고 인도 서북부 지역을 장악한 역사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한국어와 타밀어는 유사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란에 여러 관련된 동영상들을 올려놓겠습니다. 또한 역사서를 검토해보면 탐나라는 섬은 지금의 제주도가 아니고 인도 남부에 있는 스리랑카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탐나국이 현재의 제주도라고 주류학계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사 기록과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기록에 등장하는 탐나국이라는 나라는 현재의 스리랑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의 인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을 나타낸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스리랑카가 탐나파른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에는 기원전 6세기부터 탐바판니 왕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고 이 탐바판이라는 나라 이름은 탐나파른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수서 동이열전 백제편을 보면 그 나라 즉 백제의 남쪽에서 바다로 석 달을 가면 담모라국이 있는데 남북으로는 천여리이고 동서로는 수백리이며 토산물로는 노루와 사슴이 많다. 백제에 부용되어 있다. 백제에서 서쪽으로 사흘을 가면 맥국에 이른다고 한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 제주도를 보면 남북으로 천여리이고 동서로 수백리라는 이러한 기록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의 크기를 구글 지도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 남북으로 약 430km, 그러니까 1000리 가까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등의 고대 역사서에 등장하는 탐라, 즉 담모라라는 나라는 현재의 제주도가 아니라 스리랑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김수로의 부인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배를 타고 와서 가야 김수로 왕과 결혼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유타국이라는 것은 인도의 아유디아를 말하며 현재도 인도 북부에 그 균형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가야가 있었다면 김수로 왕이 인도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에 아요디아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겐디스강의 중하류 지역으로부터 구글 지도로 한반도 남부까지 거리를 측정하면 100길로 약 8,400km라는 상당히 긴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서에 등장하는 가야라는 나라는 한반도 남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인도와 근접한 것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가 인도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아유타국의 공주와 김수로의 정략 결혼이 가능했던 것이고, 현재도 인도 북동부를 보면 가야라는 지명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겐지스강의 중류 지역에 가야라는 지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북서쪽에 보면 아요디아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요디아의 공주였던 허왕옥이 가야로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 나타난 역사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 마한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협보의 다파나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개국공신 협보는 유리왕에게 불만을 품고 남한으로 도망하여서 다파나국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파나국이라는 나라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석탈의 고향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에서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유리왕 편을 보면 22년 12월에 왕이 길산 북쪽에서 상향하며 5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대보 협보가 가나여 말하기를 만일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정치가 문란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져 선왕의 위협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사옵니다 라고 했는데, 왕이 이를 듣고 매우 화가 나 협보의 관직을 파하고 관원을 맡아보게 하였다. 협보가 분하여 남한으로 가버렸다. 즉 남쪽의 한으로 가버렸다 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졸본이 바로 키르기스스탄의 촐폰이라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보가 유리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키르기스스탄의 촐폰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도망을 해서 한 마우리아 왕조가 있는 인도 지역으로 도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태백일사 고구려국에 관한 기록을 보면 협보가 남한으로 달아나서 마한의 산속에 은거하고 있을 때 따라와서 사는 자가 수백여 가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해 흉년이 들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길에 가득하였다. 이때 협보가 장차 변란이 있을 줄 알고 무리를 꿰어 양식을 싸서 배를 타고 폐소를 따라 내려왔다. 해포를 거쳐 몰래 항해하여 곧장 구야 한국에 이르니 곧 가라해의 북쪽 해안이었다. 몇 달 지내다가 아소산으로 옮겨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파나국의 시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역사서에 나타난 협보의 이동 루트를 복원을 해보면 초기에 고구려의 졸본, 즉 키르기스스탄의 촐폰에서 남쪽으로 도망해온 협보가 마한의 산속, 즉 인도 북쪽에 있는 파미르 구원의 산속에 은거를 하고 있다가 곡식을 배에 가득 싣고 폐소를 따라서 곧장 내려오니 구야 한국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바로 가라해의 부관이었다. 즉 이러한 이동 루트를 복원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폐소가 왜 겐지스강이 될 수 있는지는 이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협보가 인도 동남부 해안지대인 바로 이 지역에 다파나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파나국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구글 지도를 통해 영어로 지명을 다파나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면 쉽게 그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지도에 다파나라는 영어를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인도 동남부 해안지대를 보면 다파나라는 이름을 가진 힌두교 사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타레 이사금조를 보면 타레 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타레는 본래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다.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 천리에 있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에 바로 다파나국이 존재했다는 근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남부 이 지역에 웨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외국이라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있었다라고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이 외국의 세력이 인도양의 해류를 타고 인도 남부 해안지대까지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삼국기 위서동이전 한 편을 다시 보게 되면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4천이쯤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남쪽은 외와 접경한다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마우리아 왕조의 남쪽에 인도 남부 해안지대에 외라는 종족이 존재했다 라는 것을 비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은 주류 학계의 연구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인도에 있었던 마우리아 왕조, 즉 마한의 남쪽에 외가 있었는데 이 외로부터 동북쪽 천리 약 500km 되는 지점에 다파나국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 다파나국의 근방에 구야 한국이 있었고, 이 구야 한국과 접한 현재의 벵골만을 과거에는 가라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의 남쪽에 있는 현재의 스리랑카가
탐라, 즉 담무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렇게 역사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폐수가 겐지스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폐수를 겐지스강으로 비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의 폐수라는 것은 특정한 강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바다와 같이 넓고 큰 강을 일컬어서 공통적으로 폐수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퉁고스어 계열에 속하는 어웡키어, 즉 에벤크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 바이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그 뜻은 풍부함,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바이라는 어근이 사용되는 여러 강이나 호수의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르주 쿠프리강 우측 기조에는 바이발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또 아무르주의 바이칼 호수라고 아주 유명한 호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폐수를 바이와 수의 합성으로 본다면 폐수는 바다처럼 수량이 아주 풍부한 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역사 기록에서 혁보가 폐수를 따라 내려와서 가라해 부간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수량이 풍부한 겐지스강을 따라 내려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 조선열전에서 위만이 요동의 옛 요새를 나와 폐소를 건너 진의 옛 공지 상하장에 살았다라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바다처럼 큰 강인 시르다리아 강을 건너서 진의 옛 공지인 페르가나 분지에 살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고대사와 인도 역사 내용을 보면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야와 신라의 역사와 인도의 고대사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유사성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야와 신라가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인도 동남부에서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마한의 동남부 진안에서 건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칸바 왕조의 시조인 바수데바는 마우리아 왕조, 즉 슝가 왕조의 동남부에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비교해보면 신라는 BC 57년에 건국하였고 칸바 왕조는 BC 75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칸바 왕조의 영토인데, 마우리아 왕조, 즉 인도 북서부 전역을 차지했었던 마우리아 왕조의 동남부에서 이 왕조가 건국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 신라의 역사는 인도 남부에 존재했던 사타바하나 왕조와 서사트라프 왕조의 역사를 뒤섞어 기록한 것이라고 제가 신라에 관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사트라프 왕조라는 것은 인도 스키타이 계열의 민족이 세운 국가인데, 이는 석탈해와 연관이 깊습니다. 제가 지난 10번째 신라에 관한 방송에서 인도 스키타이계 민족이 인도 북서부로 쳐들어와서 서사트라프라는 국가를 세웠는데, 서사트라프라는 국가가 석시신라였고 사타바하나라는 국가가 박시신라였는데, 이 두 국가의 역사를 마치 한 국가의 역사였던 것처럼 왜곡을 해서 기록한 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신라의 역사를 보면 3대 유리 이사금은 4대의 석탈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즉 박시에서 석시로 갑자기 왕의 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 사타바하나 왕조의 역사를 보면 서사트라프에게 공격받아서 잠시 지배당했던 역사가 존재합니다. 신라의 역사를 보면 석탈의 재위 기간은 AD 57년에서 80년입니다. 그런데 사타바하나 왕조가 서사트라프에게 정복당했던 기간은 AD 53년에서 88년입니다. 두 기간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저자들은 사타바하나, 즉 박시신라가 서사트라프, 즉 석시신라에게 정복당했던 기간을 석탈해가 신라로 와서 왕을 했던 기간으로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서사트라프는 인도 스키타이가 세운 민족이고, 석탈해라는 사람 이름은 스키타이족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따라서 석탈해라는 인물은 서사트라프의 국가의 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따라서 서사트라프가 사타바하나를 점령했었던 역사 기간을 석탈해가 신라로 와서 왕을 했었던 기간으로 역사서가 기록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